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8년 제4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 종류 중에서 상호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재해가 일어난 장소나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해가 일어난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재해가 일어난다. 요거를 단순 자극형 또는 집중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연쇄형은 하나의 사고가 또 다른 사고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가 발생되는 거죠. 복합형은 단순 자극형과 연쇄형의 복합적인 현상 때문에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게 단순 자극형 집중형,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는 게 연쇄형이죠. 집중형과 연쇄형이 함께 일어나는 게 복합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별표 3개, 그죠? 평균 근로자 수가 1000명인 사업장에 도수율이 10.25이고 강도율이 7.25이었을 때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 지수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종합재해 지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죠. 그래서 루트 10.25 곱하기 7.25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8.62가 되겠습니다. 행여나 계산기 사용할 때요, 루트 하셨는데 자동으로 괄호가 뜨는 게 있고 안 뜨는 계산기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를 꼭 해주셔야 돼요. 10.25 곱하기 7.25, 그죠? 괄호를 해주셔야 루트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하려는 행동 방어 기재는 했습니다. 자, 내가 가진 결함이 있죠. 이거를 다른 장점으로 보상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결함을 보충하는 행동을 보상이다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상은 열등감을 다른 곳에서 강점으로 발휘하는 방어 기제를 뜻하고요. 합리화라는 건 자기를 자기 실패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미화하는 행동이고, 승화라는 건 열등감이나 욕구 불만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로 나타내는 것. 나의 욕구 불만을 바람직한 가치로 승화시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타내는 것이고요. 투사라는 건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것에 던져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재해 원인 분석 방법 중에서 사고의 유형, 기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다. 그래서 큰 것부터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걸 파레토도다 합니다.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실시한 학습의 효과는 뒤에 실시하는 새로운 학습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그죠? 앞에 한 학습이 뒤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전이다라고 하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운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정안전보고서 중에 안전운전계획이라 그죠?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설비점검검사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안전운전계획에 속합니다. 근데 설비 배치도는 안전운전계획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고요. 참고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의식 수준 5가지 단계 중에서 의식 수준의 저하로 인한 피로, 단조로움의 생리적 상태가 일어나는 단계에는, 자, 의식 레벨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1에서 5단계가 아니라 의식이 없는 0이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죠. 페이스 0이 무의식 실신 단계입니다. 페이스 1은 의식이 흐리죠. 피로하거나 단조로운 일을 할 때고요. 페이스 2는 안정기고 휴식할 때.
페이스 3는 적극 활동하는 상태고 페이스 4는 과긴장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이 흐리거나 피로하고 단조로운 일을 할 때니까요. 답은 1번의 페이스 1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상해의 종류 중에서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근육부를 다친 장애 그랬습니다.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나 근육부를 다친 걸 우리가 타박상이다라고 하죠. 타박상, 좌상 동일하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9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중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그랬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요, 4시간 이상이라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중에서 3단계는 있습니다. 1단계가 생리적, 2단계 안전, 3단계 사회적, 4단계가 존경과 긍지고요.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단계로 오른 것은 그랬으니까 사회적 욕구가 되겠다. 그죠? 체크 잘못했습니다. 자, 11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해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원심기는 산업용 해당된다 그죠? 국소배기 장치는요, 이동식은 제외한다 그랬죠? 해당 안 된다 그죠? 롤러기는 밀폐형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밀폐형은 손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크레인이 정격하중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자,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 전부 출제되었는데요.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조건까지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나 욕구불만 등에 의해 다른데 정신을 빼앗기는 부주의한 현상은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이나 고민 때문에 의식이 빗나간다, 그죠? 요거를 의식의 우회다라고 했죠. 답은 2번이고요. 해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틀린 분들은 파란색 별표합니다. 모랄 서베이의 주요 방법 중에서 태도조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사례연구, 관찰법, 실험연구법, 면접법에서 태도조사법은 면접법에 해당되죠. 자, 우리가 모랄 서베이라는 건 종업원의 태도를 조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도조사법에서는 질문지법, 면접법, 집단도의법, 투사법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14번 넘어가는데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보구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화 정의 중에서 괄호에 알맞은 것은 있습니다. 힘든 중작업용 안전화란 그랬다 그죠? 자, 앞에서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힘든 중작업용은 1000mm의 낙하 높이에서 충격하고요. 15 플러스 마이너스 0.1kN의 압축 가중에 견뎌야 합니다. 자, 보통 작업용으로 넘어가면 1000이 500으로 반 줄었고요. 10은 15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0.1 킬로뉴턴이 됩니다. 가벼운 경작업은 500이 절반 줄어서 250mm의 낙하 높이고 5가 아니라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킬로뉴턴이었다. 그랬죠, 그죠?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중작업용이니까 높이 얼마입니까? 1000mm다, 그죠? 그 다음에 충격과 얼마? 15 플러스 마이너스 0.1 킬로뉴턴의 압축 가중에 견뎌야 하죠. 자,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갑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보구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다음 방진 마스크 형태로 오른 것은 있습니다. 연결관이 없이 바로 그저 우리 여과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바로 붙었기 때문에 직결식이 되어 있고요. 눈을 가리지 않고 코, 입만 가렸으니까 반면형이죠. 직결식, 반면형.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작업형이에요. 그림 보고 적으시오 나오니까요. 그림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별표 3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중에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그 다음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그죠?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맞죠? 그죠? 근데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까지 생각하는 건 관리자다 그랬죠. 요거는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통이다. 그죠?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그 다음에 공통으로 누구나 건강관리해야 되니까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그죠? 그리고 누구나 근로자라면 직업병과 스트레스, 괴롭힘, 폭언 예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 요거는 모든 교육에 공통으로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또 공통이요. 근로자라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하자.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까지가 관리감독자 근로자 공통 내용이에요. 근로자만 추가되는 거, 그죠? 자, 근로자는 뭐하자? 일하면서 안전하고 사고 예방하자.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건강해야 일을 잘하니까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하자.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두 가지만 근로자 교육에 추가되죠. 근데 공통에 하나 더 넣을게요. 모든 교육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모든 교육에 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되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는데요. 별표 3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금지 표지 종류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금연, 물체이동 금지, 차량 통행 금지는 있었지만 접근 금지는 없었죠. 그죠? 우리 금지 표지는요. 출입 금지, 걸어가는 거 보행 금지, 지게차 차량 통행 금지, 손은 사용 금지, 리프트는 탑승 금지, 담배는 금연, 성냥불 화기 금지, 팔레트 나왔죠? 물체 이동 금지까지 있었습니다. 실기 대비해서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착시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있습니다. 화살표가요, 밖으로 되어 있고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길이지만 화살표 밖으로 되어 있는 게 더 길어 보인다. 그죠? 사람 이름하고 그림만 아시면 됩니다. 뮬러 라이어 착시에 해당되었다. 그죠?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19번 OJT죠. 업무와 관련한 훈련을 하는 형태입니다.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누가 교육하죠? 직장 상사가 누구에게?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교육하는 개별 교육 형태였죠. 그래서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다. 바로 OJT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지도 형태 중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 과제에 관한 견해 발표가 된 뒤에 참가자가 의견이나 질문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몇 사람의 전문가가 먼저 발표하면 요거 뭐라 그랬죠? 심포지엄이다 라고 했죠. 그죠? 답은 2번 되고요. 해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설계 강도 이상의 급격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고장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설계했을 때 강도 이상의 급격한 스트레스라는 건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왔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고장이 우발 고장입니다. 답은 2번 되고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22번 넘어갑니다. 네. 다음에서 G1의 발생 확률은 했습니다. G1은 하고요. OR 게이트죠.
G2와 G3가 OR이니까요. 1-G2 곱하기 1-G3 되겠습니다. 1-G2는 0.1이고 G3가 0.2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0.28이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정보 전송에 따른 표시 장치를 선택하거나 설계할 때 청각 장치를 주로 사용하는 사례로 맞는 것을 냈습니다. 자, 메시지가 길고 복잡할 때는 시각이 좋죠. 나중에 재참조하여야 하는 것도 시각. 즉각적인 행동 요구하는 건 청각이었습니다. 수용자가 한 곳에 머무를 때는 시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청각 사용하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4번 넘어가겠습니다. FT도 작성에 사용되는 기호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했습니다. 정상 사상해도 되고요. 중간에 올 때는 중간 사상이고 결함, 고장을 나타내는 결함 사상입니다. 기본 사상이죠. 고장의 원인이 된다. 그죠? 통상 사상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사상이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는요. 사상을 나타내었고 뭐죠? 엔드 게이트다. 그죠? 자, 요거는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 다른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피로 척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멸률을 점차 증가시키면서 피실험자가 불빛이 계속 켜져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주파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불을 깜빡깜빡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깜빡이니까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느껴요. 이게 이렇게 빛이 깜빡이는 걸 눈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중추신경의 피로, 정신피로를 측정하는 걸 전멸융합 주파수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의 VFF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 전멸융합 주파수 VFF가 된다. 그죠?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요. 26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거리가 있는 한 물체에 대한 약간 다른 사항이 두 눈의 망막에 맺힐 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 물체에 대한 약간 다른 사항이 두 눈의 망막에 맺힌다라는 건 뭐냐면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게 입체시력입니다. 예, 입체시력은 거리가 있는 한 물체에 대한 약간 다른 사항이 두 눈의 망막에 맺힐 때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입체시력인데요. 영어로 나왔다. 그죠? 스테레오스코픽 어큐어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까지는요. 한번 읽고 지나가시는데 나온 적 없죠. 그리고 또 이게 한글로 나왔는데 영어로 처음 나왔는데요. 굳이 몰라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문제의 답 정도, 그죠? 입체시력이었다. 스테레오스코피 어큐어티다. 이 정도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조작자와 제어 버튼 사이의 거리, 조작자하고요, 제어 버튼 사이고, 조작에 필요한 힘. 자, 어떤 걸 기준해야 될까요? 힘을 큰 사람 기준하면 작은 사람 힘을 못 쓰죠? 작은 사람 힘을 기준으로 하면 큰 사람도 편하죠, 그죠? 역시나, 조작자 제어 버튼 거리를 키 큰 사람 기준, 팔 긴 사람 기준하면 짧은 사람 불편하죠? 누구를 기준할까요? 최소치 설계를 해야 하는 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의 최소치 설계 원칙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높다, 낮다, 이거는 바로 주파수로 나타내죠. 주파수는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로 나타냅니다. 자, 28번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정보가 입력되면 감지, 받아들이죠. 정보 수용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고 정보 처리나 의사결정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죠? 감각, 정보 저장, 작업 환경 측정, 정보 처리 및 결정, 작업 환경 측정 기능 해당되지 않죠. 그죠? 30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분류한 전형적인 안전성 설계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기능적인 건 수송하는 것, 기계, 그 다음에 확인이나 폭약, 이런 건 기능에 따라 분류한 시스템이죠. 근데 3번의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는 건 다양한 제품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 아닌 거,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할게요. 시스템 수명 주기 단계에서 운용 단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생산을 해서 제조 생산해서 운용해보는 단계죠. 설계 변경을 검토해야 되고, 교육 훈련도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담당자 사고 조사도 참여해야 되는데요. 최종 생산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생산, 제조했죠. 운용하는 단계 사이, 중간에서 행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이게 틀렸구나 정도 알고 지나가도 괜찮은 문제 되겠습니다. 32번은 앞에서 몇 번 나와서 빨간색 별표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0.2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 0.8입니다. 이때 앞면이 나올 확률의 정보량, 뒷면이 나올 확률의 정보량을 각각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량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정보량 H는 리치 2인 로그죠. 그죠? 로그 2의 확률 분의 1이었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0.2죠. 분의 1. 요거 계산기 하시면 되죠. 뒷면이 나올 확률은 로그 2의 0.8분의 1. 확률 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체계 설계 과정의 주요 단계가 다음과 같을 때 가장 먼저 시행되는 단계는 어딘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체계를 설계할 때는요, 첫 번째 세계의 목표가 뭔가, 그죠? 목표 및 성능 명세부터 결정합니다. 목표가 결정되면 체계를 정의하죠. 그 다음 기본 설계, 그 다음 계면 설계 또는 인터페이스 설계하고요. 촉진물 설계, 시험 및 평가 순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단계는 바로 4번의 목표 및 성능 명세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넘어갑니다.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착각하여 행하는 인간의 실수는 했습니다. 자, 실수 슬립은 미끄러지는 거죠. 행동의 실수입니다.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착각했다는 건 머리가 하는 실수죠. 착오, 미스테이크,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사고 시나리오에서 연속된 사건의 발생 경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납적이고 정량적인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은 했습니다. 사건을 분석하는 거, 사건수 분석이죠. 그죠? ETA 할 때 E가 이벤트, 사건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체와 환경 간의 열 교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자, 인간의 열 축적 또는 열 함량 변화는 M이었죠. 대사열이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에너지 뺏기죠. 마이너스 W. 뒤에 가도 되고 앞에 가도 상관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R. 그죠? 복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C. 그죠? 대류고요. E는 증발은 뺏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E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37번 넘어갑니다. 조정장치를 15mm 움직였다. X가 주어졌고요. 표시계기 지침이 25mm 움직였다. Y가 주어졌다. 그죠?
CRB를 계산하라. 자, CRB는 Y분의 X였습니다. 표시장치 지침의 변이량 25mm분의 조종장치의 변이량 15mm. 이거를 센티미터로 왜 바꾸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단위가 동일하니까요. 단위가 약분되고 사라지겠죠. 그래서 동일한 단위는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6이 답이 됩니다. 자, 38번 파란색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함수 분석 FTA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관련되어 있을 때, 시스템에 강력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설계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이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할 필요 없죠. 그죠? 바람직하지 않은 게 시스템에 영향을 줄 때 해야죠. 그래서 4번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 때문에 하나 이상 시스템이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경우 3번 되겠습니다. 39번 넘어갑니다. 반사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한 옥내 최적 반사율이다. 그죠? 반사율은 바닥이 제일 낮고요. 천정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바닥, 가구, 벽, 천정이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수평 작업대에서 윗팔과 아랫팔을 곱게 뻗어서 파악할 수 있는 작업 영역입니다. 윗팔은 뻗고요. 윗팔은 상완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전완만을 뻗어서 파악하는 건 정상적인 작업역이죠. 그죠? 근데 전완, 상완을 모두 곱게 펴는 건 최대 작업역에 해당되었죠. 답은 4번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틀린 문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